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제가 8월 한 5일 정도의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음, 휴가 때도 그 이제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교육권 측은 그런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그런 고민이 섞인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문득문득 자리에 누웠다가도 잠을 깨고 음,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론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듬어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용기를 좀 불어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쉬러 왔는데 일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잠깐은 버려두자. 잠깐이라도 버려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오늘도 역시 저는 저희 교육건축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뭐 교육건축이 뭐 좋은 회사다라고 무턱대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뭐 사례나 또 실제로 뭐 보여드릴 자료가 있으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는 이만큼만 하고요. 오늘은 전원주택 단가 결정의 요인을 알면 집 가격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사실은, 짧게 전원주택, 가격 결정의 요인, 요소,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바꿨는데, 자,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주택을 지으시려고 했을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가격이죠, 가격. 그리고 그 가격대에 과연, 내가 지으려고 하는 집이 그 가격대에 정말 맞는가? 이게 평당 만약에 700 했을 때, 이 집이 700만 원의 자재와 공정, 자재가 들어가고 그 공정대로 시공이 되는가?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기왕이면 똑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좀 낮으면 좋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좋은 집 또는 착한 집이 되겠죠. 제가 이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좋은 집은요 그 가격만큼 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가격만큼 하는 집이 어떤 집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 앞에 좀 드렸어요. 오늘은 보다 본격적으로 이 전원주택 또는 주택의 가격 결정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많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 결정 요인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대동소이할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는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비용. 모든 제품에는 광고 비용이 그 안에 숨어 있겠죠. 예. 근데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주택에 광고 비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서울 경기냐 아니면 지방이냐라고 말을 했는데 확실히 서울 경기 여기 수도권에서 의 시공사들은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방인 저희처럼 이렇게 영세한 업체에서는 광고 비용에 그리 많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평균 잡아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500에서 뭐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고 한 달을 봤을 때 평균으로 50에서 막 70만 원 정도 뭐 저희 같은 경우엔 그래요.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주택 단가의 결정 요인으로서 광고 비용이 정말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건축 박람회가 있어요. 주로 봄과 가을에 이렇게 이제 봄 전에 뭐 겨울과 봄 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2, 3월인데 어쨌든 막 봄이 시작하기 전에 뭐 박람회를 하고요. 서울 쪽에서도 하고 뭐 부산 쪽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이제 가을에도 하죠. 근데 저희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부스 안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거나 몇 개를 빌려야 되거든요. 그럼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거기 뭐 그 부스만 빌리는 데도 그런데 그걸 꾸미고 또 인건비다 들어갈 거고 해서 사실은 이거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업체에서 뭐 감히 부스를 사서 빌려서 광고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당연히 서울 경기는 그만큼 오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알려지는 것도 예, 저희 회사를 알리는 거는 뭐 이 틈에서는 뭐 불가능한 거죠.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들은 고스란히 주택 단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주택의 품질과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 부분은요. 그러나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회사나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자기를 알려서 그만큼 오더를 받아서 예, 그 비용을 그만큼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진행되는 단가 결정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느냐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방에서 집을 지으실 때 과연 저희 같은 지방 업체를 접근하시는데 용이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광고 비용이 없으니까요. 근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이 지방에도 광고를 많이 해요. 오늘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네이버인데 주로 네이버에서 이게 이렇게 하겠죠. 해놨는데 여기 전원주택 시공을 해놨는데 전원주택 시공을 해보면 한번 보시면 그냥 뭐 제가 다른 회사를 소개할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대충 치면 그래요. 첫 번째 라인이었는데 지금 주소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서초구 이렇게 서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쳐볼게요. 전원주택 시공을 치면 대부분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시겠죠. 이렇게 쭉 하고 보면 이런 것들은 뭐 스타코 마감하고 지붕은 징크로 이렇게 했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스타코도 저희는 서울 분들이 와서 하고요. 징크도 서울 분들이 해요. 예. 다 똑같다는 거죠. 시공하는 사람들은요. 예. 한글주택에 가서 시공했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시공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상담 번호 보니까 02로 되어 있죠. 서울이죠. 예. 서울 경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라인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죠. 이게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건 뭐 잘 안 뜨는데? 예, 뜨네요. 보시면 예, 뭐 상담 전화해가지고 주소가 안 뜨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대부분 주소는 뜨던데 여기는 주소가 안 뜨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어쨌든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이 시공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 비용이라는 게 경기도 평채고 돼 있죠. 예.
광고 비용이라는 게 뻔하지 않을까요? 이런데 이렇게 키워드를 올리거나 파워 링크에 올리거나 예, 뭐 이렇게 올리게 되면 당연히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더원하이징 보면 예, 이게 보면 쭉 내려가시다 보면 대부분 뭐 예, 주회가 여기 뭐 성남시. 그러니까 전원주택 시공으로 치면 뜨는 게 저희 같은 지방은 이런데 뭐 올리지도 못하지만 다 서울 경기라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주님들이 전원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키워드를 칠 거고요. 알아볼 거고요. 네이버에 주로 알아보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접근이 불가능하죠. 광고비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스란히 주택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경남이니까요. 경남 지역은 어떤가? 왜 이러죠 이게? 경남, 예. 경남 전원주택 시공을 치면,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해요. 이건 제가 이제 올린 거죠. 이건 제가 그 막 글을 올려가지고, 예, 겨우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 딱 보면 제 첫 페이지 보면, 보십시오. 이 딱 보면, 예. 딱 보시면, 여기도, 경기도 화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되어 있죠?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남으로 치더라도 저희 업체는 뭐, 예, 뭐, 저 밑에, 그것도 이렇게 키워드에서 뭐 하늘주택인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뭐 어디로 해야 되나요? 070에 나와 있고. 일단 뭐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님들이 경남 전원주택 시공이라 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저 밑에 쭉 내려가다가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열심히 정말 글을 올립니다. 이게 저 밑에 와 있다라는 거죠. 밑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희들은 사실 광고 비용이 주택 비용으로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외장 마감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기초의 높이라 할지라도, 예, 똑같은 시공 도구 업체라 할지라도, 예, 저희들의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오다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코로나 이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예. 이 함께 겹쳐가지고 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 차이가 단가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전원주택 단가 결정의 요인 중에서 광고 부분을 좀 제가 지금 살펴봤고요. 다음은 도급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결정이 되겠죠. 지금 앞에서 제가 현장관리인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건축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죠.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하나하나 뜯어 고치면 아마 우리나라 주택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희 교육건축은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의 시장의 틀들을 저희가 뒤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저희 회사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급이라는 거하고 직영이라는 거 확실히 다릅니다. 도급이라는 건 회사에 완전히 주택 공사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영이라는 건 건축주가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가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집이 3억짜리다? 그러면 3천만 원의 부가세를 도급에서는 내야 되는 거고 직영에서는 안 내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건축주님이 직영으로 신고를 해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건축주님들이 직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는다는 거죠. 여기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한번 보세요. 제도적으로는 주택을 짓는 경우
주택을 짓는 경우 60평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경우에 직영이 가능하대. 그래서 부가세를 3억짜리 집인데 부가세를 안 내도 된대. 그럼 누구든지 직영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시죠. 일반 그 건축주님들이 뭐 평생 예를 들면 공무원이셨는데 갑자기 집 지으라 그러면 그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는 거죠. 여기에 편법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에서는요, 건설업, 세무서에 등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집을, 옛날에는, 최근에는 뭐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해서 집을 짓게 되면 단가 결정이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은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기본형과 비슷한 경우에는 한 750 정도, 저희도 600에서 650 정도 받는데 한 150 정도는 무조건 비싸요. 대략 그렇게 비싸요. 수도권하고요.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아까 뭐 광고냐, 그 다음에 그런 광고를 때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또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서울에 그 사무실 뭐 아니면 회사 임대료 뭐 건물 비용 감가상각 이런 걸 많이 생각했을 때는 다 따져봤을 땐 그 비용이 서울에서는 맞겠죠. 수도권에서는요. 지방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정도 단가의 틀들이 결정이 되죠. 예. 자재나 뭐 시공 방식이나 뭐 광고비 들어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 비용 들어가는 거 이윤 따지면 딱 되는데 이 직영은 평당 얼마인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이후에 단가제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이렇게 그럼 나 뭐 저쪽에서 뭐 700 불었어? 그럼 난 650 해줄게. 그냥 아니면 600에 해줄게. 뭐 또 좀 낮춰줄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단가 결정이라는 게 다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죠. 그동안의 지방에서는 도대체 어떤 놈을 믿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딱 서울에서 다가 딱 결정되고 이만큼 짓는다라고 딱 해버리니까 서울 쪽으로 갈 수밖에 또 없는 거죠. 지방에서 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뭐 약속한 대로 공정대로 약속한 자재를 안 쓰게 되면 또 건축주하고 그 개인 업자하고 싸워서 파토가 나버리는 거죠. 그런 불신이 싹 트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60평 미만의 집을 짓는 회사입니다. 직영으로 공사를 하되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공사하는 부분을 3분의 1 부분을 부가세를 내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지원때 그걸 받아요. 이거는 지방의 이런 개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을 해봤을 때 단가 경쟁을 했을 때 불리한 요소이지만 이 불신과 불합리한 집 짓기의 과정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업체에 도급을 주면 아까 750 하지만 실제로 이 도급이라는 개념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로 건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짓는 거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750까지도 안 돼요. 최소한 뭐 900, 1000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직영과 사이에서 놓인 게 이런 어떤 뭐 단가 뭐 평당 7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어쨌든 개인으로서의 집 짓기는 이 지방에서도 이제 탈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그 선에서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가 자재하고 시공 방식에서 설명할 건데 그냥 바로 내려가죠. 바로 내려갈게요. 요거 시공 관리 형태는 좀 뒤에 하고요. 자재를요, 약속한 자재를 안 쓰는 개인 업자가 많겠습니까? 회사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사실 개인 업자가 더 많겠죠. 집을 짓는데 건축주님이 매번 쫓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회사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회사의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키겠죠. 제가 자재에 대한 것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당장 찾으려고 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제일 지금 고성 공영마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 나무 상태 다 확인하고 자재가 어디서 들어왔는가 다 확인합니다. 예. 이게 예. 그리고 또 뭐죠? 여기 뭐 캐나다라고 써 있는데 보일러인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라고 써 있는데 OSB 역시 캐나다산으로 다 씁니다. 근데 예. 제가 캐나다산이 일단은 서양식 목구조, 경량 목구조로 지었을 때 자재가 가장 우수하다는 말씀은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거를 다 확인을 하고 이 시스템대로 자재를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오늘은 자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 방식도요. 건축 자재가 바뀌면요. 시공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관리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희들의 시공 시스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가 서울 업체와 같은 질로 유지하면서 단가가 최소 100에서 150만 원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뭐 광고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정말 많이 때릴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작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세라믹과 스타코 이렇게 연결 부위하면서 세라믹 시공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사실은 여기에도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거 영상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 기밀성을 유지하고 이게 여기를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초로 이제 세라믹이 막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시공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러면 세라믹 시공하는 업체를 찾아봤겠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세라믹 사이딩을 시공을 할 때 보면 뭐 세라믹 사이딩 시공하면 끝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은요 창문에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문과 창문에서 세라믹 사이딩이 마감이 만나는 건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건 길게 설명 안 하고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세라믹 사이딩 치시면 제 유튜브 영상이 있을 겁니다. 꼭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창문의 선들과 이 세라믹 사이딩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부분들 있죠. 이 길이가 한번 30평 기준 한번 재보면요. 적게는 한 7, 80m, 많게는 100m가 넘어가요. 만나는 부분이요. 만나는 부분이 많다는 건 그 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기밀성은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처음에 저희들이 세라믹 사이딩 하려니까 와가지고 이 기밀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쭉 설치하고 돈만 받아가요. 그래서 그 마감들을 저희들이 다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라믹 사이딩 설치한다고 가놓고 그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가 예를 들면 30평 기준으로 막 2천만 원 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는 게 1,000만 원, 1,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건축주님들은 세라믹 사이딩 이제 얼마 들어가야 하고 이런 업체 알아보겠죠. 2천만 원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도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감 공사를 그리고 실리콘 공사를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남아서 AS를 처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그만한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품질도 사실 떨어지죠. 이런 공사들은 저희 관리직이 다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한다. 그래야지만 이 집이 좋은 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재와 시공 방식을 통해서 주택의 단가 결정은 되죠. 주택의 단가 결정이 합리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자재에 약속한 자재, 그 다음에 올바른 시공 방식을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결정된 게 현재 지금 600에서 650이라는 겁니다. 모두에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건축이 정말, 교육건축만이라도 이 부분을 보다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공관리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 경기 업체 이렇게 광고를 많이 때리잖아요. 아까 경남도 했지 않습니까? 경남 했었을 때, 예, 경남 전원주택 시공을 쳤을 때, 뭐 이분들이 제 이런 업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업체에서 서울에서 40평짜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저희들은 30평에서 40평 위주로 지어요. 예, 40평짜리 했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아까 뭐 주소를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서울이었으니까요. 예, 서울, 뭐예요? 본사가 경기도 화성이시네요. 경기도 화성이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서울업체에서 다 내려와서 집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죠. 소장을 보내가지고요. 예, 집을 짓게 하고, 예, 본사 직원이 틈틈이 내려오는 형태죠. 특히 소장이 거의 현장에 다 책임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부분 월급을 안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후배들도 소장이 있고요. 예, 저희 팀장들도 소장을 해봤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도급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축주님하고 서울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예, 서울 경기권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장에게 이 집을 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전원주택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이분들이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이런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지방에서 집을 짓는 분들에게는 이게 손해의 요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장은 600짜리, 그러니까 750에 계약을 하더라도요, 건축주님은요, 600 정도로 평당 600에서 받아가지고 와서 시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100에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는 그냥 건축주님이 여기서 까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서울업체는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뭐 급여 줘야 되고 하니까 그 정도 깎는 건 맞겠죠. 하지만 소장제는 가격 결정을 명확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가에. 저희들하고의 차이가. 저희들은 관리제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직원이 월급을 주는 직원이 하나하나 다 체크해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회사가 저희는 뭐 경남 밀양에 있으니까 온전히 그 시공을 책임지고 관리해주고 사후 관리 역시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 해드린다는 거예요. 사후 관리도 말씀드려볼까요? 사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전개상 이게 좀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니까 연락이 오죠. 뭐 오면 뭐 문틀이 지금 빡빡하다. 뭐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들어가서 합니다. 물이 지금 안 나온다. 그럼 급한 일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 지역의 설비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면 자 보죠. 이거 뭐 자재나 시공 방식이나 사후 관리가 그러면 서울 경기의 수도권의 지역에서 특별히 뭐 엄청나게 좋은 걸 쓰느냐? 똑같은 자재를 쓰는 거죠. 그쪽에서도 저희들처럼 아까 캐나다에 들어온 자재를 가지고 받는 거고요. 그쵸? 시공 방식이 특별히 차이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크를 했던 뭐 어느 회사 A 회사에 서울 A 회사에 했던 분이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니까 내려와서 똑같이 한다는 거죠.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똑같은 시공 방식 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예. 사후 관리는 어떨까요? 저희가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지방에 있으니까. 저희가 뭐 서울에서 불러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서울에 가서도 할 일도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이 아까 지경에서 개인이 집을 짓는 지경에서 이 지방에서 개인이 집을 짓는 그런 모순점들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의 여부 이거 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게 건축팀하고 됐다 해가지고 저희 교육공 측에서 뭐 650 받는데 내가 뭐 580 해줄게. 예. 뭐 잘 되면 좋은데요.
잘 아시지만 우리 건축 시장이 불신으로 가득한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가 잘 될까요? 시공 공정 관리가 잘 될까요? 네, 확률적으로 적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집 짓는다 그러면 야, 저 믿을 만한 놈인지 철저하게 알아봐라. 그렇게 하시죠. 그거를 그 단가가 따라서 합리적인 단가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실제로 교육건축은 이 문제를 시공부터 시공 과정, 관리, 자재, 그 다음에 도구보처의 관계,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시공하지 않는지를 따져보고 결국에는 준공까지 이루어지고 마감까지 하는 이거는 감히 장담하지만 지방에서 이 정도로 실행할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집인 거죠. 600은 600짜리 답게 짓는 거죠.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700짜리는 700짜리 답게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재 관리가 잘 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잘하면 사실은 700만원짜리 집이든 600만원 집이든 똑같은 데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었을 때보다는 잘 되면 더 좋은 집이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단가제는 이 직영을 했을 때, 개인이 했을 때 자기 단가 막 후려치는 거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아까 문제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가격 결정의 여러 요소들을 지금 크게는 5가지로 나눠보는데, 기타를 보시면은 현장의 위치에 따라서 전원주택이나 주택의 그 평당 단가는 당연히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이 좁고 협소하고 길어요. 그래서 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럼 운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 기초에서부터 램비콘 차 크게 못 들어가니까 또 램비콘을 받아서 옮겨야 되고, 그러면 운송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자재들이 또 그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소음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고권이나 허가권이나 차이는, 허가권이면 이제 감리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와 시공사가 들어가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허가권은 조금 더 일이 많아져서요. 단가가 좀 올라가는 요소이기도 하고, 기본형이냐 뭐 고급형이냐 이거는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50평, 60평 그러면 아니면 더 뭐, 서울에는 저희처럼 이제 건축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자격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제법 많아요. 그럼 100평, 뭐 150평 막 올라가겠죠. 거기는 당연히 좋은 자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하고 상관없이 좋은 자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거죠. 저희들은 주로 기본형에서 조금 올라가는 고급형 정도. 지방에는 아무래도 짓는 분들이 대단히 뭐 정말 고급형의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것도 그런데 잘 나오죠.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은 사진사를 고용해서 집을 마감을 찍을 수 없죠. 저희들이 찍는 거지. 핸드폰과 차카차카 몇 개 찍고 각도도 안 맞는 거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저희들은 똑같은데 보기 좋은 떡으로 이렇게 사진에 이걸 뽀샵 처리를 잘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뭐 여담인데, 어쨌든 그렇게 고급형이라는 거는 마감을 보다 고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외장을 스타코 같은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기본형을 하면 되는데, 세라믹 쌓여 있는 거 좀 완전히 고급형으로 바꿔버리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골조의 형태, 기본의 형태, 골조 뼈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형이나 고급형이나 특수하게 더 좋은 거나 안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저희들이 그 인정받은 제품, 좋은 제품을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장이라는 말씀은 구조로서는 구조로서의 가장 좋은 자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도의 단순성의 여부에 따라서 전원주택의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평인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대략 직사각형이 되어 있으면 벽 면적이요 10대 뭐 10이다. 그러면 40cm잖아요. 40m잖아요. 예를 들면요. 40cm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의 형태가 뭐 십자 형태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다시 평수는 요렇게 십자 요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평수는 적어도 벽 길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그 벽 길이라도 평수는 낮아지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30평이 되지만 지금 요렇게 하면 벽 내부의 평수는 적어지잖아요. 근데 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이 20평이라도 뭐 25평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도의 단순성 여부에 따라서 뭐 지붕도 굉장히 복잡하게 하면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잦은 민원 발생의 요소, 요번에도 저희가 기장에 현장에 들어가는데 다행히 그날은 막지는 않았는데요. 갑자기 이제 뭐 동네 누구라고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수들 한 달 저기 모텔료 줬는데요. 일도 못하고 가면 다음에 또 한 달 모텔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민원 발생 요소. 그러면 건축주님들이,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요 다음 이제 생각났으니까 요 다음에 이게 땅을 구입하고 구입할 때 이런 그 요소들을 많이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몇 억 주고 땅을 사는데 몇십억도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되면 당연히 건축 가격의 단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건축은 초기부터 상담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도 좀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을 제가 뭐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인들 정말 좋은 집이라는 어떤 집인가, 집을 짓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평수가 늘어나서 내가 생각했던 게 30평인데 35평으로 늘어나고 40평으로 늘어나서 단가를 자꾸 낮추시고 싶은 욕심이 생기실 거예요. 차라리 그거보다 원래 계획대로 30평에 맞추시고 단가를 정상적으로, 저희 교육건축가 하실 때는요, 정상적으로 주시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하신다면 저희 교육건축도 발전을 하고요, 저희들도 좋은 집을 짓는데 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문의해 주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이 뭐 3,000명 넘어가니까 뭐 유튜브에서 돈 받도록 해라 막 그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돈 신청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놨어요. 그게 제 영상을 볼 때 광고를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3,000명이나 10,000명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대가는 절대로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을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도록 다른 광고들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걸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한 거니까, 제가 아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의 순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보다 더 좋은 또 집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